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집 계약할 때 사기당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니면 집 계약할 때 나 초짜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좀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좀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그럴 때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보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전문 용어 하나 정도만 날려주면 그렇게 초짜처럼 안 보이세요. 등기부 등본. 이게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저희가 이제 등기부 등본 편하게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숫자도 많고요. 장수도 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평생을 살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하게 보시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공인중개사가 되기 전에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볼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모든 계약 자리는 남편이 다 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이삿짐 예약부터 모든 걸 다 그분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근데 이제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고 모든 것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으니 근데 공인중개사가 됐으니 많이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등기부 등본은 제대로 보는구나 라고 주변에서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그 집에 대한 권리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 공적 장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소를 가시거나 뭐 주민센터를 가셔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엔 세상이 정말 편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직접 가지 않으셔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듭니다. 발급료는 700원, 아니 1000원, 열람용은 700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요. 뭐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700원, 1000원쯤이야 플렉스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비용을 지급을 하시고 열람을 하시거나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그 모바일 어플이 나와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뭐 중개사분이 반드시 뭐 챙겨주시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떼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인터넷으로 떼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떼보셔도 되고 아니면 계약 자리에 가셔서 중개사분이 떼어주시는 걸 확인하셔도 되는데 이제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뜯어보러 갈까요? 등기부 등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집합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부 등본은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근데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아파트, 다세대, 뭐 연립, 빌라, 오피스텔 거의 대부분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계약 자리에서 중개사님이 딱 주시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 뭘까요? 네, 바로 열람 날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열람 날짜가 내가 계약하는 날 당일날 뽑은 건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센스 있는 중개사님이시라면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시겠죠. 제가 바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는 거는 그 내가 계약하는 물건이 동호수가 맞는지 주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소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가능동, 뭐 가능파크빌, 뭐 이렇게 국자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동호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집 보러 갔을 때 3층이었는데 등기부 등본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3층 제대로 보여주셨는데 진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들어간 집은 3층처럼 보이지만 2층인 집이 있어요. 이게 매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월세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 전세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전입하시고. 그렇게 돼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증금을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당연히 내가 계약하는 거니까 그걸 뽑으셨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구조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특히 표제부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표제부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첫 번째 표제부는 본인이 계약하시는 그 건물 전체 1층부터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세대 주택의 5층 건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층은 6.11제곱미터, 옆에 주차장 공간 빼고 이렇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필로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2층, 3층, 4층, 5층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표제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표제부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여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전유 부분,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부에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 자료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40.105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유해서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40.105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제부에서 보실 거는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유효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뭐 대지권 비율이라던가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이제 또 확인 설명서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뭐 제대로 기재가 되었는지. 근데 이건 뭐 그냥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제부에서 보실 거는 첫 번째 장에서 보실 거는 열람 일시, 그다음에 동호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갑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자 외에도 뭐 가등기,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뭐 이런 법적 다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이제 등기 원인이 17년 3월 6일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그래서 소유자 누구누구누구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 경매하셔가지고 낙찰 받으신 소유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분의 주민번호랑 주소가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계약 자리에서는 소유자분 신분증, 계약 자리에 나오신 그 분의 신분증이랑 얼굴을 이렇게 대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주민번호가 여기 등기부 등본 상에 있는 주민번호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중개사분들이 당연히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챙겨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구에 간혹 가등기나 가압류, 뭐 임의경매 이런 것들 권리사항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복잡합니다. 특히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가짜등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거든요.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면 등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구의 소유자 이름 외에 뭔가 다른 게 적혀 있다 하시면 그냥 계약 안 하시는 게 그냥 상책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을구예요.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집주인분은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은행에 보증, 채권 최고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신 내용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주 깨끗한 등기부 등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근저당권 설정이라던가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을 했을 때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같은 경우 은행별로 살짝 다른데 120%에서 130% 정도 설정을 하세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1억을 빌렸으면 한 1억 2천으로 되어 있거나 1억 3천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 1억 3천 빚이 있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1억 정도 대출을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개사분이 등기부 등본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분은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 정도 있으면 한 1억 정도 대출 받으신 거네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이분 그래도 뭔가 조금 아시는 분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개사 입장에서. 그러면 살짝 더 긴장을 하면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건 살짝 언급을 비춰주시면 조금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구는 이제 채권 최고액이 뭐 매매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마지막 잔금을 하실 때 이제 매도인이 이제 상환을 하시고 말소 등기를 하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채권 최고액 꼭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전세 금액 자체가 요즘에 거의 매매가의 한 7, 80%를 차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현 시세가 2억이에요. 그런데 채권 최고액이 2억 가까이 된다. 안 돼요. 계약하지 마세요. 노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웬만하면 근저당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좋고, 만에 하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채권 최고액이랑 내 전세금이랑 이걸 합해요. 합해서 이제 시세보다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시세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에 있는 뭐 매매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KB 시세가 있습니다. 중개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세 밑으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뭐 없는 근저당권이 없는 집을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 낮은 금액으로 잡혀 있는 집을 계약하시는 게 안전하시겠죠. 잘 모르시면 중개사님한테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사를 들어가시고 너무 바쁘셔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당일날 못 받으신 거예요. 금요일 날 들어가셔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분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오전에 하셨는데, 못된 임대인이 그날 근저당권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아침 일찍 하셨으니까, 먼저 보전을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셨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아요. 확정일자는 받으시고,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근저당권 설정을 하시면 그건 바로 당일날부터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존을 못 받아요. 제 전세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이사한 바로 그 당일날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약하시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확정일자, 계약서 원본을 들고서 직접 주민센터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사를 들어오시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확실해졌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월세 계약하실 때 사기 안 당하시려면 일단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권리 관계가 깨끗한지를 확인을 하시고, 울구의 사항이 추후에 또 변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뭐 월요일날 갑자기 근저당권 설정을 추후로 또 설정을 한다던가 내가 전입신고하기 전에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 사항이 없을 거다라는 특약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혹여 중개사분이 넣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추후의 권리사항은 오늘 이후로 더 변동은 없기로 한다라는 식의 문구를 좀 넣어달라고 하시면 나중에 문서로 남기면 추후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조금 더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계약하실 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등기부 등본상에서 첫 번째는 열람 일지가 정확한지 아닌지, 그래서 오늘 날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소유권자가 지금 이 계약 자리에 나온 분이 정확한지 신분증 확인하시는 거. 네 번째는 채권 최고액이 안전한지, 내 보증금을 보존하기 안전한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고, 문서상에 추후에 권리관계 변동은 없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실 때 이 4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도 엄하게 사기를 당하시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사하신 당일날에는 가급적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정확하게 바로바로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설명드렸나요? 네, 요 정도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계약 자리에서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야 라고 좀 티를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